안녕하세요. 두 달만 연체를 해도 경매 넘어간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무리하게 빚을 져서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 당하는 일입니다. 주택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지만 최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 뭐 갑자기 늘어난 대출 원리금 갚으려니까 허덕이는 거죠. 그러다가 주택담보대출 한 개를 한 달 연체했더니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왔대요. 두 달 연속 연체하면 담보로 자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달 연체해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두 달만 연체해도 이렇게 된다라는데 이걸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집 사서 돈 벌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부추겼고 그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산 이들이 너무 많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럴 수 없죠. 올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또한 마찬가지죠.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저금리였고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는 이제 저물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대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원리금 2개월 연체되면 경매 대상이 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은행이 지금 대출을 연체하는 이들에게서는 그 대출의 원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은행이 저렇게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회신이 없으면 바로 경매 청구한다는 거죠. 어떤 맞벌이 부부가 노원구의 아파트를 7억짜리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총 5억이 넘는 빚을 졌대요. 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30대 초반에 청년 부부가 7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5억을 빚냈죠. 그 5억 빚에 대한 원리금 이자 감당이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버리면 이제 바로 집을 뺏기는 거죠. 한때는 원리금으로 140만 원 정도라서 괜찮았대요. 근데 그 이제 부담이 이제 20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머리가 지금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게 200만 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 지나면 25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모르는데 매우 심각한 거죠. 무리하게 형편이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장기간이라서 최대치로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두 달 이상 연체했다라는 건 신용대출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주택의 처분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은행의 요구는 매우 엄격한 거죠.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고 연체된 채무는 채무의 이자까지 대 가지고 당장 갚으라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짜리 대출을 냈고 대출 이자가 만약에 120만 원이라고 쳐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는 120만 원을 연체하면 120만 원에 대한 그 연체 금액을 가산 이자로 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3억 전체에 대한 그걸로 내게 될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내가 120만 원 이자를 연체하면은 그 120만 원 그 연체 금액에 대한 가산 이자를 문다가 아니라
대출 낸 금액 전체에 대한 가산이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가산이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빚을 낸 이들은 절대로 그 연체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대출 연체해 가지고 2달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오는 그런 각종 서류들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은행에서 경매 처분을 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두 달 연체해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죠.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달만 연체해야 돼요. 2달만. 2달만 연체. 이게 뭐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 작년에도 연끌족들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경매 나온 집이 5% 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서서히 대출을 감당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는다라는 거죠. 집이 경매로 나오면 주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빚은 또 빚이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사목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씩 원리금 194만을 못 냈더니 2달 지나도록 갚지 못했더니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받자 갚아야 될 돈이 856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이제 몇 달이 지났더니 일시에 갚아야 되는 대출을 정상화시키려면 일시 납입해야 되는 게 1664만 원이더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잠시 잠깐 연체하고 난 이후에 불어나는 금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A씨처럼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대출 만기 이전에 남은 채무를 모두 해소하는 제도라는 거죠. 동시에 남은 대출금에 대해선 연 3%포인트의 연체 가산 이자를 물리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가 갚지 않으면 그 주택을 경매에 붙이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연끌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신용대출은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빚은 그대로 남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경매 넘어가지고 경매 처분해가지고 예를 들어 빚이 3억인데 경매로 만약에 처분해서 해결된 금액이 여기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 금액을 갚아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리만 사태 때 가지고 있는 집을 뺏기고 나면 끝났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노마드랜드라 그래가지고 집을 뺏겨가지고 차를 집처럼 살면서 유랑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한국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집을 뺏기는 건 당연하고 빚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의 빚이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미국처럼 노마드랜드로 차를 집 삼아서 그나마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기한이익 상실 유예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금융기업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금융기업들도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들이 뭐 그 기간을 늘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주택대출 이자를 2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집값만 올리고 부작용은 심해지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악화된다라는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